생명에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녘의 산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약간 낯설 것 같은데 그 함경북도에 칠보산이라고 있죠. 그래서 칠보산은 2014년에 세계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기묘하고 특이한 자연 환경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조선의 6대 명산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철이 가을이다 보니까 칠보산 단풍이 아주 대단히 절묘할 것 같습니다. 조 선생님 어떠세요? 북녘에 계실 때 칠보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함경북도 청진시 난안구역에 구덕 닭공장이라고 닭공장이 있어요. 닭공장에서 그 서저 생활, 이제 그 북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3년씩 서저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저 생활을 하면서 가보았는데 함경북도 명천, 화대, 그 다음에 명간 이런 이제 넓은 지역하고 오랑군의 일부 지역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뭐 거의 뭐 수백 킬로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말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잠시 그 칠보산에 관한 동영상 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좀 전에 그 칠보산 지역이 세계 생물권 보호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유네스코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그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그래서 보존을 하고 있는 육상 및 그 연안 생태 구역을 말합니다. 네. 이 세계 생물권 보호 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에는 6대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6대 명산은 전부 세계 생물권 보호 구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다 생물권 보호구역인지는 이제 그 잘 모르겠고요. 6대 명산은 이제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지리산, 칠보산이 6대 명산이거든요. 북쪽의 경우에는 이제 그 1989년에 그 백두산을 시작으로 2004년에 황해남도 구월산, 2009년에 묘향산, 2014년에 칠보산, 2018년에 금강산, 그러니까 이제 5곳이 지정이 됐군요. 칠보산을 찾아봤더니 귀신이 빚은 듯한 그 솜씨가 좋은 산이라고 돼 있던데요. 그 이름에서 보면 칠보, 7가지 보물이 뭔가요? 우리 이제 그 한민족이 3이라는 숫자, 5, 7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뭐 7가지 보물이 이제 보면 뭐 궁음, 그다음에 운, 뭐 진주, 산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7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누구도 거기서 뭐 금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귀신이 그 솜씨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산악미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다음에 그 계곡이 이쁘고 그러니까 계절별 이제 그 해안 경치를 서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때마다 계절 때마다 이제 가서 보는 모습이 이제 그 정말 그 다른 그런 명승지고요. 기암절벽, 그다음에 이제 칠보산에 이제 물이 되게 좋고 담서, 바위섬, 마지막으로 송이버섯.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7가지 버물이 아니겠냐. 실제로 있는 버물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은 한때 이제 관광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왔는데 칠보산은 이야기로만 많이 듣고 우리 남녘 사람들이 칠보산은 가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저도 그 아름다운 경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가보고 싶은데 좀 더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칠보산은 이제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높고 낮은 산발들이 쫙 이제 펼쳐져 있고 계곡이 좁으면서 깊어요. 골짜기를 이제 그 따라서 물이 흐르는데 정말 이게 구슬이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 물소리도 좋고 깊은 계곡에서 거기에 앉아서 계곡에 발 담그고 있으면 진짜 기분이 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 소리가 따로가 없는 이제 그런 거고 폭포가 굉장히 그 장쾌하고 예, 멋이 있습니다. 하고 아담한 이런 담소들 이제 그 거기에서 가이드 하시는 유명한 분이 이제 그 스님이 있거든요. 스님이 가이드를 하는데 그 담소 이야기도 꽤 이제 재미나게 해줘요. 특히 이제 가고 이제 칠보산이 해안가에 그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해안에서 바다 쪽에서 들여다 보면 그 절벽이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기암 절벽인데 정말 좋고요. 저는 봄하고 가을에만 가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계절 다 가봐도 그렇게 이제 이쁘고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때 이제 송이버섯도 나오거든요. 예. 저도 실제 칠보산하면 송이버섯으로 좀 유명한 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또 다른 좀 특별한 식물상이 있을까요? 칠보산이 지역 자체가 우리 이제 조선 반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강원도인데 강원도하고 식물상이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이제 언대하고 한대 식물상들이 다 어울려져 있어서 다양한 식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0여 종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산삼, 뭐 삼지구엽초, 어미자 이런 그 약용식물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반인들이 그걸 채취를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유네스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생물권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채취할 수는 없고요. 정부나 그 관리소에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권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누구나 다 들어가서 채취하면 금방 와서 좀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칠보산 송이버섯은 뭐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에 그 남북 관계가 좀 좋을 때 칠보산 송이버섯을 남녘에 이제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고 해서 2018년 4.27 9.19 이후에도 칠보산 송이버섯이 2톤이 와서 당시 그때 청와대에서는 이번에는 그 실향민들에게 이산 가족들에게 나눠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선배님도 받으셨겠네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조금 모자라서 만큼 모자라서 아마 그때 송이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조수님은 그 2번 다녀오셨으니까 봄 가을에 가셨을 때 칠보산 송이 좀 드셔보셨어요? 네. 당연히 이제 예. 뭐 칠보산 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가을에 가서 현지에서 나는 이제 그 성이버섯을 먹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생으로 찢어서 뭐 이렇게도 먹어보고 소금 좀 뿌려가지고 구워서도 이제 먹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칠보산에서 이제 그 나는 성이버섯이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는 해요. 쪽에서 나는 버섯 중에서도 좀 최고로 이제 손꼽히는데 저단백질, 저지방, 저섬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당질이나 수용성 다당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이제 소문나 있습니다. 네. 짧게 이제 우리 칠보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북녘산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우리 여기 인제 쪽하고도 식물상이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 여기서도 그 송이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보산 송이랑 인제 송이는 맛이 똑같다.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다고 느끼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 여기 그 생명평화동산에 와가지고 그 드셨죠?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송이버섯을 먹어봤는데 그때 이제 금방 산에서 내려오신 분이 가지고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역시 현지에서 바로 이제 채취해서 먹으면 정말 맛이 좋구나. 여러 가지 뭐 이제 선전이나 뭐 이런 효과도 있어서 칠보산 송이가 최고고 뭐 어디 뭐 설악산 송이는 뭐 두 번째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에서 금방 채취해 가지고 나온 송이버섯을 먹어보니까 내가 그때 칠보산 가서 먹었던 그 향과 맛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 송이버섯은 하나의 용토에서 나오는 것에서 그런지 맛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뭐 군침이 도는 송이버섯 얘기까지 맛깔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마련한 북녘의 산 이야기 칠보산 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왕 좀 먹는 얘기가 송이버섯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송이버섯과 함께 이렇게 또 마실 수 있는 술 얘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